아, 너 오늘 처음 뵈요. 네, 저도 처음 봬요. 아,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텔레파시 통하네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옷 색깔도 똑같이 입고 와서 김효주 작가님도 오늘 오랜만에 뵈요. 책 새로 쓰셨다고. 지금 아직 쓰고 있고 이제 나오려면 여름이나 되어야 나올 것 같고요. 무슨 작가예요? 죄송합니다. 경제 경영 쪽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제 경제 경영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홍림 씨도 네. 여기 식탐스에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네, 개그맨인데 네. 이제는 이제 프로골프로 많이 이제 불러주시고 일반인으로서는 또 음식도 되게 잘해요. 다들 뭐 요리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물가 확 올랐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배달비가 올라서 부담스러워. 배달비 올라서 부담스러운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감이 큰 게 아무래도 역시 장바구니 물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올 초에 이제 저 오랜만에 양송이를 사러 갔다가 양송이 한 팩이 해가지고 한 3,000원 정도는 샀거든요. 근데 올 초에 이제 가니까 갑자기 한 5,000원, 6,000원 이러는 거예요. 난 올해 딸기도 많이 뛰었었죠. 올해 맞잖아요. 딸기를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딸기요? 먹었어요. 기분이 저도 안 한 좋아요. 5송이 먹었나 봐요. 실제로 우리가 식품 네.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게 체감이 되는 거는 뭐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물론 느끼는데 외식을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음식점을 가도 붙어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래서 음식 가격 뭐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즘에 외식을 가보잖아요. 네. 벽에 그게 안 붙어 있는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요 이제 외식 품목 물가 상승률이 이제 6.6%거든요. 근데 평균이 6.6%라니까 세부 항목으로 쪼개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식품 가격 올랐다 하면 학생들이 제일 걱정돼요. 학교에서 학생들 매일 보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대면 수업 시작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하루에 3끼를 못 사 먹겠대요. 그래서 일부러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말 들으면 좀 가슴 아파요. 학생 회관에 있는 식당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이 다 올라가가지고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루에 한 5,000원 가지고 몇 학번 했어요? 구상, 네? 구상학번. 93학번 5,000원, 네. 나 84학번 네, 1,000원이면 됐어. 1,000원. 저 팔사- 02학번인데 네. 3,000원이면 됐었는데 와, 왜 그거 봐, 5,000원이나 쓰셨지? 야, 뭐지? 이거 부잣집 아들이에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 요즘 들어가지고 물가가 가파르게 식품, 네. 외식 이런 그 품목들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맞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쩔 수 없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코로나? 현상이다. 네. 여기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제 요인을 이제 잡자면 첫 번째가 말씀하신 코로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품 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품 쪽에서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체감하는 이유가 식품이라는 게 사실 장기간 보관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뭐 전쟁이 난다든지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존재를 할 때 제일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이제 식품들 가격이 오른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길래 그럼 우리 식품 물가를 이렇게 오르게 한 걸까요? 제가 격리 맞아. 같은 것들 많아지니까 네. 인건비 상승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아, 네, 인건비 맞죠, 네. 네. 코로나 초기에는 네. 생산된 식품은 되게 많은데 배송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막 다 자가격리를 하니까 네. 막 밭을 막 다 갈아엎고 우유를 막 다 버리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 말고.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물류 부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차단돼서 한 달에 10분 들어올 걸 5분밖에 못 들어오니까 물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죠? 되게 유식하게 들렸어요. 그쵸? 저도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잘 맞아. 아, 너무 좋아. 어질어질하네요. 아, 어디가 되겠죠? 어디가 되겠죠? 말씀하신 게 다 맞긴 합니다. 네. 일단 인건비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그만큼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인건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맞아. 네. 코로나 터지면서 어떤 분들 다 나갔죠. 밖에 외국인들 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농촌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사라지니까 거기 많이 이제 빠졌으니까 그만큼 오른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류 비용 자체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또 우리가 뭐 먹는 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다 수입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를 실어오냐? 벌크선이라고 하죠. 있어요. 컨테이너선 말고. 큰 거, 예. 네, 큰 거 있는데 거기 안에 그냥 쏟아붓는 거 있어요. 예, 그죠. 콘테이너 알고 파내고. 있는데, 예. 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그거 운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 가지고 BDI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역사적인 평균이 700인데 지금은 2,400 정도 됩니다. 3배 넘게 오른 건데 이것도 피크를 찍고 내려온 거예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실제로 더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주로 써요. 코로나 이전에 역사적인 평균 한 80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4,000 넘습니다. 물류에 관련된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갔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곡물 같은 것들도 3배, 4배 이상 뛰었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관련해도 많이 뛰었습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공급망 충격이라 가지고 컨테이너가 묶여 있으니까 해상 운송 운임이 오르게 되고 그 운임비만큼 또 원재료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국내 수입 물가로. 그만큼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가 2월 달이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무려 밀 가격이 9%나 올랐다고 해요. 전 세계가 우려하던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Across Europe, they are feeling the pinch at the pump. 이제 밀 수입 가격 추이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저게 그냥 뭐 9% 10% 오른 것 같지가 않고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밀 거래 가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서 보이시는 거는 국내 수입 가격이거든요. 운임이 오르니까 그만큼 밀 가격이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 저렇게 계속 오르게 된 거죠. 국제 밀 가격 자체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다 운임이 더해지니까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한 게 물가를 보면 오르는 것은 반영이 되는데 네. 원자재 값이 내릴 때도 있잖아요. 내린다고 해서 음식 안 가격이 내려. 낮아지는 건 아니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게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가격은 하나지만요. 그 가격을 이룬 요소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백반 한 그릇을 사 먹는다 하실 때 백반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재료만 들어가나요? 거기 있는 가게 임대료도 들어가 있죠.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세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의 가격을 쪼개보면은 원재료가 차지한 비중은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상승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식품 물가가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장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변동하거든요. 오르는 건 봐서 그렇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식품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꼭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서 이게 원두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 진짜 이런 기사는 쓰지 말아야 돼 이제는. 제발, 왜냐하면 커피를 원두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일회용 컵도 들어갈 거고 인력도 들어가고 뭐 장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맨날 아니 몇십 년째 그 얘기예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가격 얼마인 줄 아냐. 제 생각에 문제가 300원. 그때 그게 기억이 너무너무 나. 그런 걸 쓰셨죠. 예? 전화 안 썼는데요? 작품을 그런 걸 쓰셨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 좋아요. 난 그거 너무 곡물 좋아. 중에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곡물은 무엇일까요? 밀이잖아요, 밀. 밀. 뭘까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는 쌀 아니에요? 저도 쌀 같은데요. 인구 그쵸, 보자면. 쌀 쌀. 옥수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40% 가격이 증가를 했고요. 대두박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30% 증가됐어요.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보면 이 곡물 가격이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는 게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게 다가 아니고 이걸 또 취급하는 세력, 회사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맞아, 너무 져야 맞아, 된다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요인들이 없진 않죠, 사실. 2008년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에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식품 물가가 막 치솟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투자 집단들이 이렇게 이런 식품 관련해가지고 투자하고 뭐 선불 매매하고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투기 집단 혹은 투자 집단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거칠어진 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영향이 없진 않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거래만으로는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파트가 실거래자만으로는요. 구매가 내치가 잘 안 됩니다. 투자 목적이든 뭐 그것이 투기 목적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야 가격이 형성되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집을 사야겠다 혹은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라는 게 판단이 서는 거죠. 똑같은 효과가 이런 식품 투자 업계에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샀다가 다시 되살다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막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손해보는 건 저희들. 식품 다 먹어야 되는데. 맞죠. 네. 근데 투기 세력이 올려놓는다 하지만은 그 네. 올려놨다는 게 인위적으로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쪽에 있는 투기 세력은 그걸 내려치겠죠. 근데 먹는 걸로는 진짜 장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착해. 우리가 뭐 먹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파서 몸을 해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먹는 거 가지고 장사 그렇게 투기하는 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정부가 좀 제재를 하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데 왜 정부들은 그냥 그대로 두냐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선 비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정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식품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부족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고 하면 뭐 나중에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네. 악순환이 아닌가 이제 이걸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초입을 경험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식품 물가 쪽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잘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는 거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솔직히 낭비되는 세금도 무지하게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거 정책적으로 좀 잘해서 식품 쪽에서 오르는 것을 버퍼링 할 수 있도록 맞아, 맞아.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는데요.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 같은 경우는 WTO 제소감입니다. 그래요? 네. 식량 가격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WTO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요. 정부가 돈을 풀자면 풀 수 있는데 해외에서 뭐 이렇게 제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막 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말고도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죠. 지금 현재에서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쟁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맞아. 이게 가장 큰 요인인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근데 그게 막혔어요. 왜냐면 당장 자기네들 식량으로 쓰기도 바쁘니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밀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합치면 20%가 넘어요. 이게 지금 다 막혀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 부분만 한정된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밀 수출이 막혔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대체 작물들, 유럽 같은 경우 뭐 귀리도 많이 먹고 뭐 이런데 그런 것도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정책이 빨리 해결돼야 되네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자체도 오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겹쳐지면서 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예상이 안 되는 마당이라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쓰는 대부분의 식용유는 콩기름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봐도 많이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2021년에 한 55센트 정도였는데 지금 1파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76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71센트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안정화가 된 그런 패턴인데 식용유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 또 떴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 네. 뭐 금지했다고. 파뮤가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유지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여파가 진짜 클 수밖에 없죠. 튀겨 먹는 거 건강에도 안 좋아. 쪄먹어. 조선시대 때처럼 다 쪄먹어. 튀김 기름이 모자라면 쪄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취약해요. 그렇죠. 라면의 가격이 비싸지면 누가 힘드냐? 라면을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 라면 가격이 왜 올라가냐? 파뮤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라면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라면 먹지 마. 아니 뭐 튀겨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식용유 단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오일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팜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맞아. 등등등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식용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콩기름이니까 식용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콩기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 끝나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국내 농업 자체를 산업화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왜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동결한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보니까 한국인들의 최애 간식하면 뭐 초코파이 있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거의 9년째 가격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뚜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불가피하게 라면 가격을 인상하긴 했지만 그게 13년 만에 하는 라면 가격 인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더라도 왜 다른 경영 부분에서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기업 상승을 했다는 거 보면 고마운 것 같아요. 초코파이 가격이 동결된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초코파이보다 몽쉘을 더 좋아해요. 저는 빅파이예요. 아 빅파이. 나도 빅파이. 여기서 딱 걸리네요. 저도 몽쉘 파기 때문에. 둘이 뭉실해가지고 아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좋아. 시청자 퀴즈. 뭐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주나요? 식품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초코파이를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아니 한 번하고 알 거야? 아니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식품의 어떤 공급을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푸드테크하고 관련된 그런 흐름도 요즘에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원래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였냐면 노동력하고 식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에서 대량으로 좀 싸게 사다 쓰자라고 했는데 이게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산을 하되 비용이나 이런 걸 낮추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GM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인식이 안 좋거든요. GM이라고 안 좋죠. 하면 네.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인식이 안 좋으니까 요새 이름 바꿨습니다. BE. 그래서 이제는 생명공학식품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야.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런 푸드테크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나 개발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국가적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 작가님께서도 이제 푸드테크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식품, 농업 이 분야도 기술 산업이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이 참 복잡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식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의 취향도 반영된 거고 이제는 뭐 비건과 같이 자기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흔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대체육만 먹으면서 다녔었어요. 네.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하네? 네. 해야죠. 그럼 또 한 번 정신이 혼미져야죠. 미래 식품으로서 네. 대체육이 매우 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식품 산업에 첨단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식품 네. 얘기는 끝이 없죠 뭐. 2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네. 그 시기에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만간에. 그래서 혹시 종전이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푸틴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